안녕하십니까. 메타스플로이트 활용 및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서준석입니다. 네. 저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취약점 분석이랑 메타스플로이트 분석 쪽을 맡고 있고요. 초기부터 분석을 계속 해와서 강의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 강의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작년까지 산스코리아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밖에도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과목을 다양한 곳에서 강의는 해왔지만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 건 처음이네요. 네, 저도 상당히 떨립니다. 네, 그럼 그렇고요. 메타스플로이트 활용 분석 이 과정의 제 컨셉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컨셉으로 갈까 하다가 딱 잡았습니다. 누구나 할 줄 알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메타스플로이트 이런 컨셉으로 온라인 강의든 이제 오프라인 강의든 취약점이나 해킹 이런 것 과목들을 강의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메타스플로잇입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면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좋은 강의들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좀 약간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취약한 과정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다행히 영어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살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 메타스플로이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좀 체계가 잡힌 강의는 많이 없습니다. 네, 제 경험상 많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거를 도구를 좀 제대로 그리고 좀 더 쉽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걸 찾아봤거든요. 해커들 등급으로 나눈 해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금 조선일보 기사인데 정확하게 학문적인 체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해커 출신으로 보안 전문가인 길버트 아라베디언의 분류를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 분류를 보면은 등급으로 나눈 해커가 5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메르, 스크립트 키디, 디벨로프 키디, 세미 엘리트. 제가 지금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초중급 과정까지 들으시면 3단계까지 올려드릴 수 있고요. 고급 과정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2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 불법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어설픈 해킹을 시도하는 초보단계 이런 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뭐든지 불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 코드를 만들지만 공격 흔적을 조금씩 남기는 약점이 있긴 하다. 요 정도 등급까지는 여러분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초중급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혹은 안 되는 거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그리고 넘어갔죠?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안 프로젝트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업계에 한 10년의 강의 경력을 가진 슈퍼 강사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강의를 한 경험으로 토대로 보면 사실 질문들을 잘 안 하세요. 오프라인이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모르더라도 찾아서라도 공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때까지 그런
어떤 생산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2, 3개월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다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서로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질문 안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강사 없이 뭐 학생들이 알아서 하고 뭐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고 뭐 문의해 주시고 뭐 제가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 주시면 제가 이제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메타스플로이트 활용 및 분석 초중급 과정입니다. 초중급이라고 하니까 고급도 있겠죠. 네, 고급 과정도 있는데 고급 과정은 뭐 한 다음 달쯤 정도 개강을 할 예정인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과정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급 과정을 배우시고 고급 과정을 들으시는데 물론 초중급 과정 여기 있는 내용 나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 과정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인터널 같은 경우에도 초중급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반면 고급 과정에서는 실제 코드도 이제 같이 조금씩 봐가면서 함께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을 바로 들으셔도 되고요. 이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게 그 도구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도구라는 거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식에 따라서 도구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잇의 개념 자체가 뭐 해킹, 취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은 메타스플로잇을 다루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어떤 메타스플로잇만 다루는 이런 과정들을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요.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 하고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좀 더 가치 있는 도구라는 거는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그 윈도우 취약점 분석 과정이라고 저희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열려있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듣고 오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메타스플로잇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긴 하는데 강사분께서 깊게 다루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주제가 취약점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스플로잇과 취약점 분석 혹은 뭐 해킹, 뭐 시스템 해킹 이쪽 분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초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어요. 메타스플로잇을 갈기갈기 막 분해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까지는 무리더라도 적어도 메타스플로잇이란 도구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메타스플로잇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자라고 하는 게 초중급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타스플로잇을 단순히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동화 프레임워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서 메타스플로잇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다거나 익스플로잇 모듈을 개발을 하고 혹은 나아가서 어떤 메타스플로잇에서 배운 어떤 자동화 혹은 프레임워크라는 그 개념을 토대로 내가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볼 수 있는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고급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급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배우시게 될 내용의 큰 주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타스플로잇 구조 및 원리 간단하게 이제 구조나 어떻게 동작하는 걸 이해하고요. 모듈 기본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고 메타스플로잇을 이용한 모의 해킹과 취약점 분석 요거는 이제 하나의 활용이 되는 거죠.
네, 메타스플로이트라는 도구로 모의 해킹도 해보고 취약점 분석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조 도구도 활용해보고 뭐 쉘코드 분석도 해보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고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깊게 분석하고 깊게 개발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제가 어떤 과정을 강의하더라도 항상 이제 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도구를 강의를 하든 어떤 방법론을 강의를 하든 이론을 강의를 하든 간에 저희 항상 그 목표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항상 저의 그 어떤 모토로 강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도구 활용 방법만 강의를 하자면은 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켜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모듈 하나씩 실행을 가면서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하철 코드는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어떤 하나하나 나열식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대한 그 이 모듈을 하나를 실행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기능들을 실행하시면 되는지를 최대한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제가 설령 그 메타스플로이트 이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직접 집에서 혹은 생각나실 때 메타스플로이트를 켰을 때 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 원리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스스로 연구하시고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네, 이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강의 목차입니다. 강의 목차인데 강의 목차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섹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말 그대로 메타스플로이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메타스플로이트 뭐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으며, 뭐 어떤 원리로 돌아갔고, 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습 환경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메타스플로이트 뭐 동작 원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은 어떤 인터널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림이라면, 이거는 실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플로이트를 한번 쭉 둘러보는 거죠.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메타스플로이트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모듈이라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아미티지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프리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큰 흐름, 어떤 흐름의 선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흐름을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과정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둘러보기, 디렉터리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모듈은 뭐고, 뭐 이게 어떤 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아미티지는 뭐고, 기능은 뭐고, 뭐 이런 어떤 나열식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이 초중급 과정의 가장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이용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라는 큰 흐름이 있을 때 각 시나리오 단계별로 메타스플로이트 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동시에 그 개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개념 이해를 토대로 메타스플로이트 도구를
단계별 도구를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모이에킹을 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유용한 메타스플로이트 보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을 찾고 공개 코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실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이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메타스플로이트의 도구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 커요. 네, 어렵고요. 어렵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가지고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 뒤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취약점 분석의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다는 개념보다 취약점 분석이라는 그 분야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고 이거를 메타스플로이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과정으로는 처음으로 강의를 해보는 거라서 최대한 제가 구체적이고 쉽고 간단하게는 아니죠.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느낌과 혹은 부족한 점들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번호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돼 있는데요. 강좌 하나에 한 20분 정도로 잡는다고 했을 때 저 실습이 한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저렇게 그냥 크게 적어놔가지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시간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정의 모든 제가 만든 PPT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윤리의식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시니까, 이런 걱정이 없으시겠죠. 근데, 하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타스플로이트이 어떤 모이에킹을 좀 자동화하고, 좀 취약점 분석, 취약점을 대상 시스템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보조 도구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냥 해킹 도구입니다. 그래서 해킹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IP를 대상으로 딱 돌려버리게 되면 그게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의 실습 환경을 넘어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 실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하시다가 문제가 되면은 저도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보안과 해킹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모든 내용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는 거는 좋지만 혼자 스스로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 수집 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캐닝이라는 것도 하고 어떤 호스트 탐색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텐데요. 공공기관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되는 어떤 IP 시스템 IP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스캐닝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캐닝만 하셔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이트 해커가 되셔야죠. 블랙 해커가 아니라 해서
꼭, 네, 꼭 3번, 4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